네, 안녕하세요. 삼성고 학생 여러분. 1학년 오늘 시험이 끝났죠? 지금 시간을 보여드리면 요 10월 21일 11시 15분이에요. 선생님도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 시험지 받아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서 금방 타이핑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설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뭐 풀이를 다 해본 건 아닌데 일단은 이제 문제를 타이핑하면서 이제 어떻게 문제가 흘러나왔는지를 잠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조금 쉽게 나왔던 것 같고요.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금 쉽게 나왔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이제 절대 부등식, 그러니까 산술기하,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뭐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저는 한 두세 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좀 세 번째는 이제 난해한 문제들, 그러니까 집합이랑 명제가 사실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난해한 문제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체감 난이도가 조금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뭐 일단 의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일단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을 재면서 풀 건데요. 참 시간 안에 푸는 법. 그러니까 100점 맞기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100점이 아니더라도 사실 여러분들 1등급만 맞으면 만족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100점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자, 0분 0초입니다. 네, 시간 잴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요거를 구하려 F2.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답은 4가 돼야 되니까 4번입니다. 오케이? 이런 거 이제 바로바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집합에 대해서 B에서 A를 뺀 게 3, 4를 만족하는데 B의 모든 원소합이 9래요. 그러면은 이런 거 이제 벤 다이어그램 쉽게 그릴 수 있지 않나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여기가 일단 3, 4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 2, 5, 6인데 이 B의 모든 원소합이 9라는 거는 여기가 7이니까 이 교집합의 원소가 2가 돼야 돼요. 그거 말고 없죠.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1, 5, 6이 있습니까? 그럼 A차 집합 B라는 건 1, 5, 6의 합이니까 얼마예요? 12가 되겠죠? 네, 이런 건 고민 없이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네, 그 다음 3번.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자, 이거랑 이거 곱한 게 요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1이고 요게 16이니까 이거 제곱이 16보다 이하가 되려면 요 ax 더하기 by라는 건 4와 마이너스 4, 4이므로 답은 8입니다. 이런 건 이제 사실 암산으로 푸는 애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4번 보시면은 요게 0부터 3까지 정의되어 있는데 요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fx는 사실 어떻게 쓰고 싶어요? m으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1 플러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1,2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네요.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일 때 m의 최대값 직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m이 양수일 때. m이 0일 때는 뭐 함수가 안 되나요? 되죠. 상관은 없죠. 근데 어차피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다 양수니까 별로 의미도 없네요. 음수는. 그러면은 0 집어넣었을 때 요 0 집어넣은 2라는 값이 여기 2네요. 0 집어넣으면 n 플러스 2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 집어넣으면 4n 플러스 2죠. 그럼 요 n 플러스 2라는 것도 x에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즉, 요 n 플러스 2라는 게 0 이상 3 이하.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여기는 1보다 이하네요. 요 1번식과 요 4n 플러스 2 있잖아요. 요 4n 플러스 2도 0 이상 3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4m이라는 게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고 1보다 이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이상이고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요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범위를 찾아야 되므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이상 4분의 1 이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4분의 1 이하. 그랬을 때 최대값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들 사실 바이블에 쉬운 문제들로 있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이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 두 함수 fg에 대해서 자, 요거를 만족할 때, 자, 요거를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여기서 f랑 g를 찾으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죠? g도트 f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봐요. g도트 f를 찾으려면 g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G.F의 F 인버스의 뭐가 돼요? 역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요게. 그러면 얘랑 얘를 합성함수 하면 얘를 뒤에다 붙여 넣어 버리면 요거랑 요거랑 했을 때 G.F가 나오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뭐 그냥 한 번 꼬은 거죠. 한 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머릿속에 보이지 않으면 곤란해요.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y라고 놨을 때 이거 역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y 더하기 1을 3으로 나누면 x잖아요. 그래서 요거 역함수, 즉 G.F 인버스가 뭐가 되냐? 여기서 xy를 바꿔준 3분의 1의 x 더하기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랑 뭘 합성함수 하라고요? F.F를 여기 뒤에다 합성함수 하라고요. 즉, 요 G.F 인버스 F.F를 하면 G.F가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한다? 그럼 원래 이건데 요거 x 대신에 2x 더하기 5를 여기다 집어 넣으란 얘기잖아요. 여기 2x 더하기 5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으란 얘기예요. x 대신에. 그럼 얼마예요? 2x 더하기 6이죠. 그러면은 3분의 2x 더하기 2가 나오나요? 그럼 답이 몇 번? 5번인가요? 네, 5번으로 알 수 있죠. 글쎄요, 이런 거 틀린 애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합성함수의 성질이랑 역함수의 성질을 잘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같고요. 6번은 조금 이제 나한테는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 그거랑 완전 달라요. 사실 문제가 뭐였냐면, 자, 이런 표현 나오면은, 자, 이게 다 1대1 대응함수로 돼 있으니까 요 합성함수 해가지고 A가 되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x가 1, 2, 3, 4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만족하는 이거일 때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 중에 얘를 만족하는 함수 개수는 몇 개냐?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3개짜리 만약에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 개수는 몇 개냐? 분명히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 합성함수를 한 번 했을 때 나오는 요거는 일단 항등함수 하나, 그 다음 어느 두 개가 대응되는 거 4C2, 4, 3, 12, 6개죠. 어느 두 개가 대응되고 4개가 교차돼서 가는 거 3개. 그래서 10개라고 답도 다 외우고 있는 학생도 많다고 했습니다. 얘가 이거를 만족하는. 자, 사설 뺄게요. 자, 어쨌든 얘를 만족하는 함수개수 해라고 했는데 F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지금 방금 뭐라고 했냐면, 자, 봐봐요. 지금 이 문제에서 F.FA가 A를 만족하는 함수는 첫 번째 어떤 경우 있냐면 F가 항등함수일 때 있어요. 두 번째는 어느 두 개가 서로 교차되게 가야 돼요. 교차되게.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요 원소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1이 지금 어디로 가죠? 6으로 가고 6이 4로 가죠. 자, 1은 6으로 가고 6은 4로 가고 4는 1로 가요. 그래서 얘는 이 하나, 둘, 세 번에 걸쳐서 가기 때문에 요 1, 2번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럼 2를 볼게요. 그럼 1, 6, 4는 다 제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건 일단 뭐가 있죠? A가 3이 있고 9 있어요. 요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럼 제외할게요. 3, 9 했으니까. 그럼 남은 게 2. 2는 어디로 가요? 8로 가고 8이 2로 가죠. 그러면 요 두 번째 거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2랑 8 됐어요. 그 다음 뭐 남았어요? 5랑 7. 5는 7로 가고 7이 5로 가니까 역시 이것도 만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몇 개냐? 함수 개수가 아니라 A 개수 몇 개냐? 6개가 되겠죠. 사실은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그 원래는 그 보통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 f가 뭐 x가 1, 2, 3, 4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뭐 거의 다 맞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또 틀린 건 좀 웃겨요. 똑같은 말인데. 맞죠? 네,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이것도 뭐 다 한 문제예요. 다 한 문제고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4, 5, 6, 7A 그 다음에 1, 3, 5에 대해서 자, x라고 할 때 nx가 9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 더한 거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살펴보면 얘가 4, 5, 6, 7a랑 그 다음 1, 3, 5 있잖아요. 그럼 얘 더하면 어떻게 돼요? 5, 6, 7, 8 그 다음에 a 더하기 1. 여기는 7, 8, 9, 10 그 다음에 a 더하기 3 그 다음에 9, 10, 11, 12 a 더하기 5 이렇게 되는데, 이 원소들을 한번 봤을 때 5, 6, 7, 8 7, 8 겹치니까 90, 11, 12 일단 몇 개가 주어져 있죠? 여기 8개가 주어져 있죠. 근데 원소 개수가 9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3개가 몽땅 다 요거랑 다르면 안 돼요. 어느 2개가 같고 나머지 하나만 달라야 돼요. 그렇게 되는 a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일단 작은 거로 생각을 했을 때
요게 5가 되는 걸 바꿔요. 또 어느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5가 되도록 하는 A는 2예요. 맞아요? 그럼 A는 2라고 생각해 보면 3, 5, 7이니까 얘네 두 개가 겹쳐서 우리가 원소 개수가 9개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또 3 해볼까요? 4, 6, 8이죠. 4, 6, 8인데 6, 8이 겹치고 4는 안 겹치니까 되네요. 4가 되면은 5, 8, 10이니까 다 겹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A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큰 A를 찾아볼까요? 자, 큰 A라는 거는 여기 두 개가 얘랑 겹쳐야 돼요. 그럼 A가 뭐가 될 때 있어요? 11일 때 있죠. A가 11이라면 12, 두 개가 겹쳐야 되니까 10으로 봐야 되나? 11, 13이 안 되네요. 그럼 이거 빼고 9. 9면은 10, 12. 되죠? 겹치죠? 그 다음 얘가 14니까 안 겹쳐요. 그 다음에 8일 때는요. 9, 11은 겹치고 13은 안 겹치죠. 그러니까 얘는 돼요. 이거보다 작으면 3개 다 겹치니까 안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 12, 답은 22네요. 알겠습니까? 요것도 사실은 바이블에 거의 처음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고 처음 배웠을 때 2학기 처음 들어왔을 때 있지 않았을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나온다고 했어요. 예, 8번 나온다고 했고요. 이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 A라는 게 여기에 들어간지 여기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야 돼요.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얘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그러니까 요게 FA죠. 근데 또 재미난 건 A가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잖아요. 그럼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아요? 따라서 F에 요 두 번 한 거 합성함수 해버리면 요 밑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3분의 2A에다가 1에다가 3분의 7이 돼요. 자, 그럼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1보다 커요. 나 맞게 했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1이네요. 플러스 3분의 1이고 A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1보다 큽니다. 그러면 F의 3A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얘를. 그러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2배 해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A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이 되네요. 그럼 요게 6분의 7이 되는 A를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4A 플러스 얼마죠? 3분의 7인가요? 그러면은 6분의 마이너스 7인가요? 마이너스 6분의 7인가요? 그럼 A는 얼마죠? 여기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4분의 3을 곱해야 되니까 2, 4, 8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A가 안 되네요. 1보다 커야 되니까. 괜히 열심히 했네요. 자, 두 번째는요.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FA라고 하는 거는 저 밑에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고요. 요게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요 값은 1보다 크죠. 그래서 F에 두 번 합성한 거.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한 번 한 거는 요거는 또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배 해버리면 3분의 2A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3이 계산을 해봤을 때 요게 3분의 1이잖아요. 요게 3분의 1이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역시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두 번 합성하면서 한 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세 번 했다고 할게요. 요거는 또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밑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9분의 2A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3분의 4예요.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요게 6분의 7이 되는 걸 찾아야 된대요. 그럼 마이너스 9분의 2A랑 얘가 9분의 10이죠. 9분의 11이죠. 는 6분의 7 빼기 9분의 11이라서 요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18분의 요 3 곱하면 3, 7이 21에서 21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라고 하는 것은 36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9 따라서 4분의 1 답이 있네요. 객관식이고. 그래서 계산 실수가 잘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산 실수 안 했다는 거 알 수 있죠. 답이 1번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이런 것도 100%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의심할 게 없어요. 의심할 게. 자, 충분 조건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건 아니지만 필요 조건인 것을 찾으래요. 자, 이것도 기억도 많이 보던 거네요. 얘를 만족하면 얘가 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기억 뭐예요? 제곱하죠. 제곱하면 2ab 플러스 b제곱이고 요게 이제 이게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근데 실수 ab이기 때문에 요게 양수고 요건 음수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거 없어지잖아요. 그럼 요거 넘기면은 마이너스 2로 나눠볼까요? 그럼 ab가 절대값 ab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어보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거가 A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것과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근데 얘면 요거는 맞는 거죠. 왜냐면 AB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얘를 만족하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니은은 더한 거랑 곱한 게 양수면 전부 다 양수가 돼야 한다고 내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이 디귿은요. 사실 이것도 문제집에 있긴 한데요. 자, 얘를 만족하면 일단 얘가 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AB가 엄청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양수가 되는 게 맞으니까 이게 돼야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면 항상 이게 양수가 되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얘를 보려면 얘를 A 관한 2차식으로 봐야죠. A 관한 2차식으로 봤을 때 판별식을 썼을 때 9b제곱 마이너스 12b 마이너스 30인가요? 요게 0보다 작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게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러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10이니까 되네요. 그러니까 B라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3분의 8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얘를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라고 아니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얘라 그래서 이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A, B가 뭐 B가 3이고 A가 1이어도 다 성립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면 무조건 얘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판별식 써야 된다는 생각을 혹시 못한 애들이 있을까봐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A, B, C라는 세 개의 집합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면 일단 저 식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차집합은 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집합에 대해서 연산법칙은 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A, B, C 이렇게 있는데요. 요 첫 번째 거는요. A에서 B 차집합 C를 빼래요. 그럼 B에서 C를 뺀 건 여기인데 A에서 걔를 빼면 어디 남았죠? 여기가 남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좌변이고요. 자, 우변은요. A, B, C 이렇게 있는데 지금 A 차집합 B니까 일단 여기고요. 여기에서 C를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이 남아요. 그러면은 얘랑 같다고 했으므로 요 교집합이 없어져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A 교집합 C가 없다는 얘기네요.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라는 얘기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되냐면 A와 B는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지금 A와 C는 반드시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 뭐 B랑 C는 교집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그림에서 항상 옳게 되는 걸 찾으래요. 자, A에서 B 교집합 C 빼면 그냥 A죠. B랑 C는 없다고 봤을 때. 그럼 A 차집합 B는 여기고요. A 차집합 C 또 이 전체예요. 그럼 교집합은 얘잖아요. 그럼 A에서 B 교집합 C 공집합을 빼버린 거랑 다르니까 얘는 틀리네요. 항상 옳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NA급이 여기랑요. 그 다음에 M 비교 C. M 비교 C 없다고 보면 요게 MB보다 작으냐 그림상 작은 것 같죠. 그런데 만약에 요 A랑 B가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A랑 B의 교집합이 곧 NB이기 때문에 얘는 등호가 성립할 수 있어서 안 돼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 요 B 합집합 C의 여집합, 그럼 C의 여집합하고 B를 합집합한다? 그럼 요거랑 뭐 저거 바깥에 있는 거에서 A를 뺐어. A에서 걔를 뺐어. 그럼 뭐가 되죠? 공집합 되는 거 맞잖아요. A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가 A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빼버리면 공집합이 되는 게 맞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자, 4번은요.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여기에요. 일단은 그거랑 C 차집합 B, 그냥 C죠.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B 차집합 A니까 여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랑 이거 두 개가 같지 않느냐 물어봤는데 A 차집합 B는 어디죠? A 차집합 B는 여기고 B 차집합 A는 여긴데 얘네들을 합집합한 거랑 B의 차집합 A가 같으냐 물어봤어요. 같지 않느냐 물어봤어요. 이 그림은 같지 않죠. 그런데 A랑 B랑 만약에 같다고 해버리면 공집합이고 공집합이니까 서로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옳은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면은 이제 17분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뭐 아까 설명을 중간중간에 한 것도 있지만 뭐 한 15분 걸렸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설명하면서 푸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자, 이런 거 볼게요. 이제 서답형 1번. 자, F가 3분의 1 X 플러스인데요. 자, 요게 G라는 거에 F의 HX니까 여기다 HX를 집어는 3분의 1 HX 더하기 2가 2배 HX 플러스 6일 때
gx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얘를 x로 치환해 줘야 되죠. 그러면 3분의 1 hx가 x 빼기 2니까 hx는 3x 빼기 6이 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6x 빼기 12에다가 6 더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gx가 이 6x 빼기 6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이게 답입니다. 네, 쉽죠? 자, 12번. 아, 이런 것도 이제 산수기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요게 10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더한 거의 최소값? 그럼 이 둘이 더하라고 했잖아. x 빼기 3 더하기 y 빼기 3. 둘 다 양수니까 얘는 2 루트 얘네들의 곱보다 이상이죠. 그럼 얘가 10이니까 얘는 2 루트 10인데 여기 x 더하기 y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6을 넘기니까 플러스 6. 요게 최소값이죠. 6 플러스 2 루트 10이 답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번 귀류법 이용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구하라. 이거 1994년도 문제예요. 언제적 문제 이런 거 냅니까? 자, 누구나 다 맞췄어야 돼요. 사실은 이런 거. 그리고 사실은 원래 이런 문제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를 풀로 쓸 수 있게끔 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요. 이거 모르면 곤란하죠. 1994년도 문제예요. 자,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유리수니까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 여기서는 자연수라고 했죠. 어차피 양수니까. 자연수분의 자연수꼴로 서로수인 그런 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고 얘를 제곱하래요. 그럼 2m제곱이잖아요. n제곱이 짝수이므로 n이 짝수이다. 2k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n이 2k라고 하면 얘를 제곱하면 여기 똑같이 2m제곱인데 이걸 2로 나눴으니까 여기 m제곱이네요. 그럼 나는 짝수이므로 얘가 짝수니까 다도 짝수다. 야, 얘가 짝수라고 하는 것은 모두 짝수라는 거예요. 자, 나가 짝수래요. 나가 짝수인데 지금 뭐가 짝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 m과 n이 서로라는 거의 모순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요 다에 들어갈 거는 당연히 m이에요. 알겠습니까? 얘가 짝수이므로 m도 짝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요 밑에 논리가 성립해요. mn이 짝수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에 들어갈 거는 m이에요. 그래서 가 하나 다 이렇게 씁니다. 이해하셨죠? 사실 쉬운 문제입니다. 14번 얼핏 보니까 조금 생소하죠. 조금 생소하니까 일단 패스. 패스. 그 다음 15번. 자, 15번 합성함수에서 넓이 구하는 거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나마 조금 이제 기본 형태에서 약간 벗어났죠. 우리가 이거 합성함수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을까요? 자, 1인데요. 자, 요거 이렇게 되죠. 그럼 1일 때 얼마입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가 1이잖아요. 근데 요 0부터 3까지 요 y는 fx라는 함수를 합성함수에서 x, y축 x는 3으로 둘러싸인 걸 찾으래요. 그럼 x가 1보다 이하일 때는 요 그래프를 따르기 때문에 요거를 합성함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좀 어렵나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식을 나눠서 쓰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 플러스 3이에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2x 빼기 3이죠. 그럼 f라는 게 일단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에요.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1이에요. 언제? 1 이상 2 미만일 때. 그 다음 2보다 크다. 언제냐면 2보다 이상일 때는 여기가 2x 빼기 3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f.f거든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f의 fx. 요걸 써야 되는데, 자, 얘는 일단 마이너스 2f 더하기 3이요. 언제? f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1이에요. 언제? f가 1과 2 사이일 때. 얘는 f가 2보다 이상일 때 여기가 2f 빼기 3입니다. 얘도 빨리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f가 1보다 작은 구간은 없어요. 얘는 날아갑니다. 얘는 날아가고요. f가 1과 2 사이에 있대요. 그럼 1과 2라면은 요 2가 되는 값을 찾아야죠. 자, 요게 2가 되도록 하는 값을 찾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2분의 1이네요. 여기는 요게 2가 되도록 하는 거 2분의 5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게 1보다 지금 1보다 이상이고 2보다 미만이라고 하는 그런 x값의 범위는 어디냐면 x가 2분의 1보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 등호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지만 2분의 1보다 크고 얘가 여기 2도 되고 2분의 5까지 다 되나요? 네, 2분의 5까지 다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고 f가 2보다 이상이라면은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됩니다. 등호를. 그럼 이거에 맞춰서 다시 써볼게요. 다시 써보면은 일단 제일 작은 게 x가 2분의 1보다 이하인데 그때는 요거죠. 근데 그때는 요거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여기 f에다가 뭐 집어넣냐면 맨 위에 걸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3이 되네요. 맞습니까? 2배 있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2분의 1보다 이상이고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을 때 요때는 다 1이라고 했죠. 그럼 F1은 얼마예요? F1 1이죠. 언제?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 2분의 5보다 이상이면 요 x 요거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F 대신에. 그러면 4x 빼기 6이니까 빼기 9가 되네요. 그럼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얘도 2분의 1보다 이상이고 2분의 5보다 이하일 때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 집어넣어 버리면 1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1이고요. 그 다음 2분의 5 집어넣어도 여기가 얼마죠? 10에서 9 빼주니까 1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그래프와 x축, y축, 그리고 x는 3까지니까 여기까지네요. x는 3이.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일단은 여기 길이는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 사각형은 2고요. 여기 2분의 1일 때 1이었죠. 0일 때 얼마였죠? 3이네요. 그럼 1, 3 더해서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또 절반 해줘야 됐죠. 아랫변 윗변 더하고 높이 곱하기 2분의 1. 오케이? 그럼 요거 계산하면 1이죠. 여기도 1인가요? 똑같이? 그럼 얘 다 더하면 얼마다? 답은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요 합성함수를 원래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을 때는 요거 그래프만 보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조금 그렇게 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거든요. 뭐 그릴 수는 있는데 왜 그리기는 쉬워요. 다시 1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인데 그럼 1보다 미만이면 요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어디에? 어디에 그려진다? 요 지금 내가 그리고 싶은 게 fx잖아. 그러면 이거의 치역이 요거의 정역이 되는 순간 그러면 요거의 치역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디냐면 요거의 치역이 x가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크죠. 그럼 1보다 크다라는 요거랑 요거로 나눠서 그려야 돼요. 그럼 요거랑 요거로 나눠서 그려야 되는데 1부터 2분의 1까지는 요거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지금 2분의 1보다 어떻게 될 때야?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2보다 크니까 요 x 대신에 2x 빼기 3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릴 수 있는데 그냥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수업 시간에 썼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원리로 하려면 내가 보기엔 약간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16번 보니까 조금 생소하죠? 그럼 패스 일단. 그 다음 17번 보시면 다음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서술형인데요. 자, 1부터 3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0보다 크다? 근데 얘는 x-a제곱 그 다음에 3a 빼기 a제곱이죠. 자, 요게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a예요. 요 a가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로 나누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아래로 볼록이니까 여기가 a인데 자, a가 요 1보다 작은 경우 자, a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정의역이 1과 3이기 때문에 얘를 내가 fx라는 함수로 봤을 때 이거의 최소값인 1을 집어넣었을 때만 양수가 되도록 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1이죠. 요게 양수가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돼요. 요 범위 내에서는. 자, 두 번째는 요 a가 1과 3 사이에 있을 때 1과 3 사이에 있을 때는 최소값은 a죠. 맞아요? a가 1보다 이상이고 3보다 작을 때는 최소값이 a입니다. 그러면 fa라고 하는 값이 3a 빼기 a 제곱인데 요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a 제곱 빼기 3a가 0보다 작은 거니까 0과 3 사이가 되겠죠. 그런데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이므로 1보다 이상이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a가 어떨 때냐면 3보다 클 때거든요. 요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여기 등호 써줄게요. 여기 등호 써줄게요. 여기 등호 써줄게요. 등호 써주면 여기는 빠지죠. a가 3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자 3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1과 3이라는 게 여기 있고요. 최소값은 f3이에요. 선생님 여기를 등호를 빼버렸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f3은요.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9 빼기 얼마죠? 이거는 9 빼기 3a죠. 요게 0보다 커야 되니까 3a가 9보다 작으면 a가 3보다 작아요. 그럼 공통범위가 없어서 만족하는 게 없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 또는 얘죠. 얘 또는 얘를 합집합으로 써버리면 이거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18번 보겠습니다. 반가운 거 있네요. SA 합비. 내가 이거 얘기했어요. 요 집합의 모든 원세합을 SA라고 한다면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세합을 SA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 SA 합비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원소 개수를 구하는 것처럼 SA, SB 빼기 SA 교비로 쓸 수 있다. 그런데 합집합해서 전체 집합. 일단 이 x를 볼까요? x는 요게 마이너스 x 빼기 4 인수분해 해버렸을 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네요. 그러면은 그것 중에 0이 아닌 정수들의 모임이네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것 중에 0이 아닌 정수들의 모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빼고요. 1, 2, 3까지 가네요. 맞습니까? x집합은 일단 이거예요. 근데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에 대해서 A 원소합을 SA라고 했고요. 얘네들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지 않는다. 공집합이 아니다.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0이 이거를 만족한다 그래서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지만 얘가 SA 교 B가 0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네요. 그러면 맞죠? 얘네들을 만족하면서 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SA 교 B가 0이어야 되는구나. A랑 B라는 교집합이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랑 2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A 교집합 B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1이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마이너스 2일 때 2가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또 뭐 있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3이 들어가 있어도 돼요.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가 들어가 있어도 되고 이거 말고 없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가 2개냐 3개냐 4개로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풀이 과정을 쓰라고 했으니까. 의도한 바는 그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요 NA 교비가 2일 때, 즉 이거의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데 NA 교비가 2라면 A 교집합 B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이나 1 또는 요 마이너스 2나 2예요. 요 카다시안 가족들이라고 알아요.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A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AB의 그 교집합이 마이너스 1과 1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남은 게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2랑 2랑 3이 있죠.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요? 여기 1번 또는 2번이요. 그래서 두 가지죠. 얘도 두 가지고 얘도 두 가지요. 그래서 8가지입니다. 2의 세제곱해서. 근데 요것 또는 이거니까 곱하기 2에서 16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요 NA 교비가 3개일 때. 자, NA 교비가 3개라는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남은 원소가 뭐가 있냐면 요 경우에 남은 원소가 뭐가 있냐면 1과 2가 있죠. 그럼 1과 2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1번 또는 2번이니까 4가지입니다. 이해합니까? 세 번째는 NA 교비가 4개일 때. 그럼 요게 교집합 안에 들어있으므로 남은 게 3인데 3이 들어올 수 있는 건 1번, 2번이니까 두 가지밖에 없죠. 따라서 16, 4, 2 더하면은 22입니다. 그래서 답이 22가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풀고 나니까 몇 분 남았어요? 30분 남았죠. 30분 풀었어요. 그럼 이제 20분 남았거든요. 안 푼 걸로 되돌아 볼게요. 뭐가 더 쉬워 보입니까? 자, 16번하고 일단 문제가 더 기니까 14번이 1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16번.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뭔가 좀 어렵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써 있는데 문제를 좀 해석해 볼까요? 일단 친숙해요. 얘는 합성함수를 2번 하면 f 도트 f 도트 f f 세제곱으로 쓰는구나. 그래서 k번 합성함수 한 거를 이거라고 하자. 그리고 f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즉 이거는 1대1 대응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f의 k의 3이 k는 자연수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거를 만족하는 원소 개수. 그러니까 f1의 3, 그 다음에 여기 2번 한 거 f2의 3, 그 다음 f3의 3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집합 난데요. 요거를 원소 개수가 4개라는 거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똑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는 거거나 아니면 얘가 4개가 서로 순환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맞죠? 일단 이걸 알 수 있는 건 이거고 다 조건 보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봤더니 1 플러스 F2네요. F2 플러스 2죠. 근데 이게 원소 개수가 하나라는 거는 2랑 3 집어넣어도 서로 같잖아요. 얘랑 F4 플러스 4랑 F6 플러스 6이 서로 같다는 거네요. 1, 2, 3 집어넣었을 때. 그 말은 F4라고 하는 것은 F2에서 2를 빼줘야 되고 F6이라고 하는 것은 F4에서 2를 빼주는데 요거는 F2에서 4를 빼주라는 거죠. 즉 이 말은 이제 뭔가 좀 정리가 되네요. 뭐가 정리되냐면 1, 2, 3, 4, 5, 6이 있는데 X에서 X로 대응되는 1대1 대응 함수인데 여기 지금 2, 4, 6은 얘를 만족해야 된대요. 역함수가 존재하면서.
그러면 246이 얘를 만족한다는 거는 요게 지금 이 F 잘 봐봐요. 요게 두 칸씩 차이 나잖아요. F2가 제일 큰 거죠. F2가 제일 크죠. F6이랑 F4 빼기랑 F2 빼기 4가 서로 같으니까 F2라는 게 4가 된다면 얘가 4가 되면 F4는 F2가 4라면 F4가 2예요. 근데 문제는 F4가 2면은 F6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1대1등의 모순이죠. 그러니까 F2가 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5나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아, 이 두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걸 뭔가 봤더니 얘네들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요거로 따져볼게요. 이거 했으면은 F4는 얼마예요? 이거보다 2 작은 2가 3이고요. F6은 1이에요. 그러면은 2가 5로 가고요. 4가 3으로 가고요. 6은 1로 갔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 있냐면 1, 3, 5가 있는데요. 이랬을 때 1, 3, 5가 어떤 식으로 가야지 얘를 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얘네들의 합이 최소가 되느냐? 얘를 따져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남은 게 뭐가 있냐면 1, 3, 5가 갈 수 있는 것도 2, 4, 6이죠. 2, 4, 6.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네들의 합이 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2, 4, 6 중에 합이 최소가 되려면 2랑 4가 되는 게 아닐까? 먼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F1이 2가 되고요. F3이 만약에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F1은 2로 가고 F3은 4로 간다고 했어요. 그럼 F3이 4니까 F4는 얼마예요? 요거 원소 개수가 4개라는 걸 해야 되죠. 3을 집어넣었을 때. F4는 3이에요. 그럼 이거를 만족하지 않죠. 3, 4, 3, 4. 그럼 이때는 원소 개수가 2개니까 아, 얘는 아니네요. 그러면은 이번엔 2, 4 있으니까 뭐 2, 6 또는 4, 6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 6을 해야 되겠죠. 자, F3이 6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F3이 6이면은 F6이 얼마냐면 F6은 1이었고요. 그럼 F1은 얼마냐면 F1은 2였고요. F2가 얼마냐면 F2는 5였어요. 그러면은 F5는 또 뭐가 되냐면 이게 지금 요 두 개를 만족하고 F5는 5로 무조건 가야 되죠. 그럼 F5부터는 5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계속 되니까 아, 얘를 만족해요. 왠지 이거 같지 않아요? 그럼 요것도 해줘야 되고 일단 될 수 있는 거 요게 2랑 6일 때, 요게 2랑 6일 때. 그러면 이쪽에서 2와 4가 되지 않는다면 이 F2가 6이고 2와 4, 잠깐만요. F4가 그러면은 4고 F6은 이때 2죠. 그럼 이때 경우에 내가 더 작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게 답이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답이 돼야 돼요, 저게. 답이 뭐나요, 이거? 1대1 대응. 2랑 6, 8. 2랑 6, 8. F1이 2고 F3은 6이면 8. 8 맞나요? 답? 어쨌든 자, 요 경우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 경우에 F2가 6이고 사실 이건 아까 안 해봤거든요. F4는 4고요. 그 다음 F6은 2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랬을 때 F1, 3, 5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럼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1, 3, 5가 갈 수 있는 게 이번에는 여기 지금 1, 3, 5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1이랑 3으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말이 안 되죠. 왜냐면 F3이 3이 돼버리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1일 때 5가 되느냐?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일 때 5. 아니면 3일 때 5 해봐야 돼요. 그럼 F3이 만약에 5라면 F5는 지금 현재 얼마죠? 이게 지금 1일 때 5니까 5는 3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5가 3이니까 이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안 되겠네요. 얘가 만약에 3으로 가고 5로 갔다? 그러면 F3은 5고 F5는 1로 가고 1이면 3이니까 두 번에서 자기 자신을 오니까 이 경우가 없네요. 그럼 얘만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8이네요. 이렇게 추론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어떠냐면 내가 보기에는 요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이제 선생님은 수해력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문해력이잖아요. 문장을 독해해서 이해하는 능력, 문해력 얘기하나요? 수학적 용어를 이제 이해하는 능력, 수해력이 좀 부족하면 요거를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이 난이도나 이 단답형 6번이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럼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신선하고요. 나의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찍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만 이해를 했으면 여기가 뭐 531이나 246 정도를 했을 때 뭐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좀 몇 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사실 시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뭐 531 했고
뭐 2, 4, 2, 6 남았나? 그러면 이제 뭐 4, 6 해봐서 될 수 있는 값들을 세 가지 중에 하나 찍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까지 푸니까 38분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 12분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 12분 남았을 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하느냐? 이 14번을 풀 것이냐? 14번을 찍고 나머지를 잘 풀었는지 검토를 해야 되냐? 이게 선생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서술형 답안도 옮겨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중간중간 다른 얘기 했을 때 서술형 답안을 옮겼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14번은요. 이 내조건 PQRS에 대해서 다음 5개의 명제 중 4개만 참이고 나머지 1개는 거짓이며 이 4개 중 2개의 조건 사이에 필요 충분인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A, B, C, D의 값을 정하는데 이 A, B, C, D라는 거는 가나다라마가 무조건 참이면 뭐 이거 아니면 0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지금 4개가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라고 했는데 또 이게 재미난 게 항상 참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 다라마 중에 어느 하나는 무조건 거짓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4개가 항상 참이면 답이 이제 여러분들 답안지에 있는 답은 안 될 거예요.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참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그것까지 이해하나요? 수해력 이해가나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P이면 Q래요. 이게 참이면 보통 이렇게 쓰죠. 이게 다 참이라고 해볼게요. Q이면 R. 그러면 이것도 대우로 할까요? Q이면 S. 이렇게 나가네요. 그 다음 S이면 R. 그 다음에 S이면 P. 이렇게 나가요. 요게 가고요. 요게 나고요. 그 다음 요게 다고요. 요게 그 다음에 S이면 R. 이게 나고요. 요게 마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중 어느 2개의 조건 사이에 필요 충분인 조건은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만약에 나가 거짓이라고 하면은 가다 마에 의해서 필요 충분인 조건이 존재해요. 그래서 나가 거짓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참이어야 해요. 라도 마찬가지로 얘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 가다 마에 의해서 필요 충분 조건인 명제가 존재하니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항상 참이어야 해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항상 참이어야 하는 거는 나와 라예요. 이해가니? 가다 마는요. 뭐 어느 하나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해도 특별하게 요 조건을 모순시키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 답은 나와 라가 항상 참이어야 하므로 2와 8을 더한 10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글쎄요. 선생님은 사실 이런 문제를 뭐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고 이렇게 풀면 이제 시간이 딱 40분이고 뭐 답안지 옮기고 그 다음에 하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 57분. 사실 오늘을 넘기기 전에 끝내고 싶었는데요. 선생님 정확하게 오늘을 넘기기 전에 끝냈네요. 뭐 개인적인 조금 총평을 하자면요. 개인적인 총평. 뭐 어떤 의도가 있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삼성고 되게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이 댓글도 남겨주셨기 때문에 되게 공손하게 이 시험 문제는 굉장히 좋았다.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자, 우리가 시험 범위가 이 집합부터 어디까지였냐면 함수까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선생님 보기에는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인데 요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근데 산술기하 그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산술기하 부등식이랑 그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런 게 이제 아까 문제 봤을 때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닌디귿 문제까지 포함해서 요 3번하고 요 산술기하 들어간 게 또 뭐 있었죠? 12번 단답형 2번 3번하고 이 단답형 2번 이렇게 2개 있었네요. 그래서 조금 근데 이 문제 자체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정형화된 문제.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맞춰라라는 문제식으로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 선생님은 항상 이게 약간 응용으로 돼서 한 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뭐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또 이 명제의 증명 있잖아요. 명제의 증명. 이 증명 단원을 이제 빈칸으로 낸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루트 2가 무리수가 나오는 요거는 사실 너무 뻔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오히려 내가 보기엔 함수 단원에 조금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함수가 조금 애들이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왜냐면 아까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서 넓이 찾는 거랑 16번이랑 그 다음에 14번 명제네요. 뭐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재미난 문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예,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평균이, 글쎄요, 선생님 예상 못 하거든요. 평균이 한, 글쎄요, 뭐 틀릴 걸 한번 찝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들이 틀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면, 내가 보기엔 8번 은근히 틀릴 것 같고요. 8번 은근히 틀릴 것 같고, 그 다음에 9번도 은근히 틀릴 것 같고요. 이거 빼면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8점이에요. 마이너스 4점, 소수점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못하겠죠? 애들 14번 요거 방금 풀었던 문제인데 7점 왠지 틀릴 것 같고, 16번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번호니까 9점 틀리고, 서술형은 생각보다 쉬웠으니까 그러면 16에 8이니까 마이너스 24죠. 네, 마이너스 24. 그러면 76이잖아요. 요게 내가 보기에는 이 중에 어느 두 개를 맞아야 돼요. 플러스 8점. 하면은 84. 요게 1컷이라고 예상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예상.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이제 70점대 초반까지가 2등급. 그래서 평균은 이제 4, 5등급에 맞춰줘야 되니까 뭐 50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예. 다만 선생님은 1등급을 예상하고 싶어요. 자, 1등급은 84가 되지 않을까? 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끝났다고 지금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수목금 학교에서 열심히 놀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가을 체육대회 이런 것도 하십니까? 어쨌든 금요일날 나오면 주말부터 다시 기말고사 대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고요. 이 끝난 시험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조금만 더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요. 다음 시험에 제발 열심히 해서 점수를 높이세요. 알겠습니까? 1학년 때 내신이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2학년 때부터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내신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원하는 대학을. 알겠습니까? 이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고트 수학의 장정수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